오늘 방송은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족은 착취인가 거래인가 혹은 그 다른 무엇인가? 2부의 주제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것은 2016년 일본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TBS 테레비에서 방영을 했고요.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불과 작년 드라마고요. 제목이 여러 면에서 기가 막히죠. 네. 원래는 헝가리 속담이라 그래요? 네. 너무나 진실된 문장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도움 되잖아. 원래 TBS가 일본에서 드라마 쪽에서는 마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10%가 넘었고요. 갈수록 상승해서 마지막 회에는 관동 지방에서, 칸토 지방에서 시청률이 20%가 넘었대요. 뭐 완전 마이너라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그거는 이제 개츠코를 기준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중파 중에서 자, 그랬는데 제목이 왜 이 모양인지는 광고 듣고 와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대중매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러브코메라고 하죠. 러브코메는 일본식 조어죠. 라브코메라고 해요. 라브코메. 러브코미디를 줄이고 네.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라브코메. 얘네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도 줄여서 파미레스. 맞아. 이런 거 되게 많아. 편의점을 콘비니라고 해요. 느그 엄마. 이거. 느금마.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뭔가 줄여서 내자 세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에 갑자기. 네, 그 연속사항이 있네요. 네. 자, 결혼이든 그냥 동거하는 커플이든 최소 단위의 공동체. 이것을 가족이라고 하죠. 네. 가족의 최소가 그렇죠. 남녀니까요. 그렇죠. 그게 가족의 기원이죠. 네. 지금 지난주 두 번째 사연자 분도 결혼을 통해서 이뤄진 가족이죠. 네. 부모님의. 이건 정정했다. 꼭 남녀가 아니라 남남이든 여여이든 일단은 커플이 최소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녀의 네,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조합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가족이죠.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 다수가 남녀 관계에서 비롯되죠. 네. 가족이라는 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작품 얘기를 2부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모리야마 미쿠리. 극중 이름이 배우가 아라가키 유이라는 배우인데요. 너무 이뻐. 진짜 예뻐요. 몹시 가와이했다. 네. 너무 귀여웠다. 대표님이 이제 이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가키 스마일 얘기해 줬잖아요. 네. 미소가 진짜 예뻐요. 그죠. 그 입이 짠 하고 벌어지는 그게 굉장히 상쾌하잖아, 사람이. 네, 얼굴에 또 조화가 잘 돼요. 그래갖고 광고를 찍을 때 광고주가 꼭 가키 스마일을 넣는다고. 그리고 약간 동글뱅이 스타일이죠. 동글동글 귀여운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굴이 참 미묘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에 원래 골격은 우리나라 유인영 씨나 그런 분들의 그 약간 냉미녀 간지에 뭐 하는 거야. 유인영 씨냐 그런 류의 냉미녀 간지에 옷으로 사부작 안 거리니까 이제 비닐봉지를 만지고 앉았어. 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냉미녀 간지에. 네, 뭐 그런 얼굴 골격형의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눈매라든가 이런 부분. 체형도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거든요. 잘 조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키도 크고 늘씬하다는 거엔 참 이제 슬픈 게 가키가. 네. 일본에서는 이제 가키가 우리나라의 설리 더 자이언트 뭐 이런 느낌처럼 키 큰 여자 연예인. 네. 왜냐면 이제 일본 연예인들이 그렇게 키가 안 크니까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공유 씨나 조인성 씨 그 기럭지 봤잖아. 네. 스킵비트에나 나올 것 같은 거의 뭐 한 10등신 네. 가까이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강동원님. 네. 이제 그런 배우들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배우들이랑 섰을 때 왜? 10등신이니까 진짜 강동원 씨 같은 사람은 N등신이야 N등신. 그치 N등신. 다등신이야.
약간만 굽 높은 거 신어도 뭐 거의 뭐 그렇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배우들이랑 같이 섰을 때 약간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배우 좀 작은 배우들이 많아서 가키의 이 사랑스러움과 이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김과장에 네.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거기 이제 그 검사 스파이로 나오는 정혜성 씨라고 있는데, 정혜성 씨 거기서 그냥 보편적인 여성으로 나와요. 근데 그분 네. 프로필상 키가 168이에요. 근데 늘씬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별거 아니지, 우리한테는. 튀지 않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는. 우리는 별거 아닌데 가키가 170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일본 팬들에게는 엄청나니까 진짜 그 정도로 거인이냐 아니냐. 아 진짜?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약간 보면 그 남자 주인공보다 어깨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약간 구부정하게 있어요.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잘 안 맞고, 게다가 또 가키가 왜 우리 모테키의 마사미처럼 네. 이게 뭔가 뼈가 얼굴도 작고 얇고 굉장히 설현처럼 네. 그런 연예인 태가 아니라 일반 여성의 어떤 몸매에서 좀 더 확장된,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의 그런 어떤 약간 연예인 느낌은 아니에요. 네네. 뭔지 알죠? 얼굴은 연예인이지만 얼굴 생김새는 연예인인데 얼굴이 뭐 이렇게 연예인 좀 작고 뼈도 얇은데 길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 춤출 때 전신상 보면 알잖아. 네. 되게 평범하잖아.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연예인 프레임은 아니다.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티가 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작고 길면 이게 좀 설현처럼 이렇게 좀 그런 오밀조밀한 그것 때문에 뭔가 있는데, 거기다 뭐 키 자체가 이미 그래가지고 같이 상대했던 남자 배우랑 세워놓고 키를 애들이 대충 이 정도로 보면 제 남자 배우가 프로필로 몇인데 그럼 170은 분명히 넘는 지금 거다. 저기서 맨발인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저 남자 배우가 180이 넘는다 그랬는데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니 그럼 이미 180은 초월한 건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인영 아나운서의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그치. 정인영보다 내가 보기엔 이 정도의 얘기는 거의 그 느낌인 것 같아. 우리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그런 얘기처럼 그 정도다. 아니 너무 한 여배우의 키 같고 그러게요. 너무나 많은 감론을박이 오고 가니까 그게 그냥 키 크다 정도. 우리도 왜 설리가 키 크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거로 보기엔 너무 집요하게 일본은 키가. 좀 분위기가 안 그렇구나. 심지어는 사진이 있어요. 본인이 현장에서 다다미 방에서 자기 키가 이 정도다라고 해서 딱 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169가 나왔대. 그래서 미묘하다. 너무 웃기지 그게. 밤에 쟀겠지 뭐. 아침에 재면 솔직히 170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밤에 좀 줄어드니까. 쫙 피고 딱 보니까 허리도 쫙 피고 목도 쫙 빼면 170 넘겠던데 뭐. 그런데 오히려 이 드라마는 역으로 갑니다. 남주를 아예 작은 남주를, 그죠? 네. 배우 자체를 작은 사람으로 해서 아예 그냥 그 외모 격차를 둬버리는 쪽으로. 이 역할이 잘 어울려요. 남주가. 근데 나는 남자인데도 시호님 어땠어요? 난 남자가 그렇게 잘나지가 않아서 나 처음에 솔직히 몰입이 안 됐어요. 몰입이 좀 힘들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몰입이 좀 안 됐어요. 어떤 느낌이 흥이 좀 깨진달까? 아니 남자인 나조차도 몰입이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어쩔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 너 때문에 흥이 깨지는. 맞아. 자, 이 남주는 극중 이름이 치자키 히라마사인데 그 역을 맡은 사람은 호시노 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 배우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 그런 세련된 셀러브리티 뮤지션 출신의 뭐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 그래요. 그 드라마 주제곡 이분이 부르신 거죠. 네네. 네, 뭐 글도 좀 쓰고 작사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취급받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네, 뭐 약간 그런 캐릭터의 사람인데. 잠깐 여기서 한마디. 네. 제 아는 분이 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유희열 느낌 할까 해서 택도 없고요라고 내가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네. 자, 여주의 사랑스러움에 비해서 이 사람은 외모가 너무 일반인인데 작달막한 너무 일반인 남자야. 근데 이게 또 극중 역할하고는 또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이에요. 그죠. 완전 초식남. 네. 20대 후반 30대 초에 모태솔로. 그때까지 여성 경험은 전무. 성경험은 물론이거니와 네, 여자 손잡은 본 적도 없는. 실제적으로 여성과 여자 사람과 어떤 그 감정 교류 차원의 대화조차 잘 나누지 않는. 네. 그 중에서 35으로 나오는데 모태솔로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37 정도, 6, 7 이렇게 된 건데, 자, 여자 주인공은 이 가와이한, 예, 가키는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데 안 돼요.
일본도 지금 불황이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이 문과가 취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네. 우리나라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구직 활동을 더 빨리 해서 한 3학년, 뭐 4학년 초에 이미 다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취직 못한다 뭐 이런 이유더라고요. 취직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고 학교로 도망가죠. 그러면 석사를 따겠다. 그 얘기는 한 들었어요. 우리나라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군대를 가다 보니까 남성의 그 취직 연령대가 좀 넓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군대를 면제받으신 분은 빠르면 24살, 5살에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어쨌든 30대 초반까지도 그게 가능한 그렇죠? 범위니까 네. 이게 범위가 넓고 거기에 맞춰서 여성분들도 대충 그렇게 좀 범위가 취직군이 넓은데 군대를 안 가니까 같이 졸업하니까 이 취직 진짜 톱니바퀴지. 톱니바퀴 거예요. 그 연령대를 딱 넘어가 버리면 약간 유예가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이 나이 때까지 못했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거의 계속 그렇게. 못하는 수준?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랑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공이 그 대학원으로 도망갔다라는 게 약간 그런 유해를 변명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사실은 일본의 재수, 삼수, 사수 문화가 여기서도 많이 유래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년이 중요하지 나이보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좋은 조금이라도 더 취직에 유리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수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세지. 아무래도 군대가 걸려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렇죠. 여자들도 뭐 삼수는 진짜 힘들어요. 그치. 자, 그래서 가키는 이 여주인공은 심리학과를 가요. 네. 그래서 심리학 석사 학위를 또 따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펙이 된 거야. 고스펙이 되니까 또 안 뽑혀. 기업에서. 월급 많이 줘야 되잖아. 대학원 졸업해봐야 또 안 돼. 취직이. 그래서 파견직 계약사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일을 못해서는 아니지만 잘려요. 일도 되게 잘하는데 일 못하는 애는 두고 지가 잘린다?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학력이 높으면 일본에서는 월급을 그만큼 챙겨주는 게 또 일본의 관습이래요. 뭐 연공서열이 굉장히 우리보다 칼 같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 우리도 좀 처음에 취직할 때 나이가 때가 좀 높으면 조금 더 쳐주지 않나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래요? 이건 이제 회사마다 그 사람의 그 이전 경력을 어디까지 호봉을 쳐주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은 같은 몇 호 호봉인데도 선생님이나 그걸 대학원은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럼 그걸 호봉으로 쳐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일본은 석사도 호봉으로 쳐준다는 거지. 어느 정도. 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즉 여주는 쓸고커린 거야. 그렇죠. 시키는 일은 계약직 파견사원 그냥 전화 받고 복사하고 막 이런 건데. 커피 타주고 아니 심지어 상사 내 컵 씻어놓으라고. 맞아. 피 꺼소시더라 그거 진짜. 그런데 뭐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지. 그래서 잘려요. 스펙만 높지 문과지 취직 안 되지. 솔직히 기업에서 심리학 석사 필요 없잖아. 왜 필요 없어. 면접할 때 앉혀놔야지. 그렇지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관심법 매니아로서. 당신의 표정을 보니 어릴 때 울분이 아직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철학 심리학하면 다 점쟁인 줄 아는 거야. 우리도 별로 안 벗어났어. 별거 인식이. 없죠. 그래서 여주인공은 집에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퍼져 있는 거죠. 네. 추리닝 입고 뒹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좀 한심한 거야. 한심하다기보단 좀 답답하니까 알바나 하라고 아는 사람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사 도우미로 보내요. 알바를. 나는 이것도 참 일본이다 생각했어요. 왜? 진짜 일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딸내미 보고 파출부하라고 보내겠어요? 안 보낼 거 아니야. 아무리 애가 집에서 놀아도 아빠가 이런 식으로 안 보낼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단서가 뭐 이제 자기가 아는 믿을 만한 이런 어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딸이 그래도 대학원 나왔는데 남의 집 치워주러 보내겠어? 우리는 진짜 잘 안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의문인 게 이게 진짜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인지 드라마상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연결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뭐 원래 원작이 만화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만약에 술집을 하는데 근데 그 술집도 막 이렇게 옆에서 주무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본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술만 따라주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만 하고 뭐 따로 어떤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 뭐 그냥 스나프 같은 엄마가 있을 때 딸을 그냥 거기서 알바 시킨다는 거예요. 뭐 상관없게 이런 문화를 들어보면은 가능하지 않나. 또 시키도 해요. 야, 뭐 우리나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놀기라도 해라. 약간 이런 심리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전혀 없진 않고요. 그리고 또 시급이 셌어 이게. 맞아. 그래서 아는 사람 집에 보내는데 바로 이 아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죠. 네. 남자 주인공은 자칭 프로 독신남이에요. 네. 공돌이고요. 컴돌이죠. 네. IT 계열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완전 초식남이에요.
그래서 35년간 모태솔로고 일은 매우 잘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일만 잘해요. 일도 막 떡 부러지고 진짜. 잠도 안 자요. 남들 다 자는데. 뭐 일상에 행복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소심해. 또 매력도 없어요. 키도 작아. 그러니까 평생 연애 불능자였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한국에서는 과연 드라마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우리 입장에서 폭주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굉장히 심한 여혐, 미소진이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오인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확실히 그걸 차곡차곡 푸는데 저희도 볼 때마다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드라마 끝까지 보면 풀려요. 근데 끝까지 안 보면 중간에 끄면 이 드라마 이상한데라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맞아. 역시 일본이란 나라는 끝났어. 맞아. 일본은 에비에비 없는 것들? 노답이네, 노답. 이 나라가 20년째 멈췄어. 이러면서. 자, 이 도발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조어 중에 하나, 이젠 신조어도 아니다. 취집이란 말 있잖아. 네.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시집으로 취집 간다. 네. 이런 건데 가사 도우미 하는 것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말이죠. 청소를 해봤더니 자기가 잘해. 그리고 재미가 전혀 없지도 않아. 보니까 남자 주인공은 살림의 젬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식사를 만들어 보니까 또 자기가 잘하고 재미도 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25이잖아요. 이 안에서. 네. 웬 요리를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다 잘해?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단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네이버 레시피 보고 하는 식으로 아니 나오지. 그래도 응용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또 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가사 도우미의 재능이 있네? 가사라는 게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주는 가만히 있어봐. 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되잖아. 지금 취직에 계속 실패했고 도망쳐 왔는데 취집으로 도망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주부로 취직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부가 돈이 된다면 괜찮겠다. 돈만 주면. 그래서 프로 독신남인 남자 주인공에게 자기가 이 남주의 자취집에 상주하는 프로 주부가 될 테니 급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이게 작가님이 글을 잘 쓴 게 사실 이게 대도 않는 얘기를 되게 뻔뻔하게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되는 얘기처럼. 그래도 되는 얘기처럼. 그리고 설정은 딱 하나 깔았어. 제가 원래 생각보다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맞아. 아빠가 늘 그런 사람이니까 아빠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라는 식으로. 설정을 이미 깔아버렸어. 그게 너무 뻔뻔하니까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밀어붙일 때 작가는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남주는 남주대로 여주가 집안일을 해서 이제 환경이 쾌적해지고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영양 좋고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단 말이지. 피부도 좋아지고 막. 그래서 그럽시다라고 허락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럽시다가 뭐냐면 어떤 이제 성적 관계가 없는 계약상으로 내 돈을 그녀에게 다 주고 그녀의 그 가사노동에 관계된 거를 주고 그녀를 고용하는 거죠. 이것도 편집증 있는 공돌이다 보니까 항목을 막 열몇 장으로 쫙 뽑아가지고 막 계산해. 노동 계약서를 고용 계약서를 써서 가사 노동의 가치를 뭐 여기서 식사 얼마 뭐 하는 걸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해마다 왜 그 전업주부 애를 월급으로 한 사람 얼마일까 나오잖아요. 일본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알고 이제 연봉 얼마다 해갖고는 합의가 돼서. 그렇지. 이제 거기다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 2분의 1로 다시 까고 생활비는 n분의 1로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더니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고는 오케이. 오케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살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 그 회사 그렇죠.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이 살면 돈 거지.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연한 이게 젊은 남녀인데 입주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래라 하겠어요. 이상하잖아. 하녀 이러면서 욕조를 닦고 있는 욕조를 닦고 있는 하녀. 하녀 3편은 일본에서. 그래서 두 남주 여주는 자기들끼리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한테는 연애 결혼을 한 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슬쩍 호적에는 올려놓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일반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입적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관계. 그건 그냥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여주가 몰래 그냥 한 둘만 거고. 아는 걸로. 근데 일가 친척들은 결혼 정식으로 한 줄 알지 지금. 그래서 여기가 우리랑 또 좀 다른 일본 특유의 그 호적 문화,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놓는 그런 문화에 대한 거를 되게 단적으로 잘 묘사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여자는 성이 바뀌잖아. 그죠? 결혼하면 호적에 올리고 호칭도 그렇잖아. 호칭. 네. 주인이죠, 주인 남편한테. 그렇죠. 휴진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엔 진짜 휴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재밌었던 게
그 원래 디폴트로 설정돼서 우리가 별로 불편하긴 한데 의심하지 않는 어떤 것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것.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돈 다 쓰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집안일 거 있잖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다 한다? 보니까 미묘하게 엄마가 아빠보다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류의 그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류의 그 관념 있잖아. 네. 보편적인 관념을 일단 처음에 디폴트로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발적이지. 그래서 그게 도발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였으면 이게 이제 이 작가가 좀 끈기가 있는 게 네. 알아서 천천히 풀 거니까 따라왔는데 우린 사실 그거 못 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보통 여주인공이 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뭐 이럴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서 알콩달콩을 만들어주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 드라마가 훌륭하기도 하고 유니크한 점이 뭐냐면은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편견을 디폴트로 놔준 다음에 일단 거기에다가 주인공들의 상황을 거기다 때려박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단 굴러요. 표현 좋다. 진짜 말 그대로 일단 때려박아요. 때려박아서 굴러가고 있어. 그래서 굴러가. 자기들끼리 어쨌든 간에 이분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나보다 윗사람. 사장님. 사장님. 나는 남편님. 종업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인 기업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사, 이 주부의 본질이란 게 남편을 고용주로 모시는 것인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 그죠. 네.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옳지 않다고는 보지만 그럼 우리 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안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식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도발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지. 네. 게다가 하필이면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선 남편을 휴진사마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휴진사마 주인님이면 조금 이제부터 슬슬 불편하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여주인공의 태도. 근데 맞벌이에도 휴진사마라고 부르겠죠? 이거 원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호칭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 이런 것처럼 원래 남편 그 하는 말의 것처럼 기원과 그런 거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 지방에 따라 다른 모양인데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남편 성이 거꾸로 바뀌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휴진사마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리사일 경우에는 되게 경제적이지.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그 너의 이름은 아버지는 주인 소리 못 들어서 다 버릴까? 그래서 이장으로 갔구나. 그렇구나. 출마하셨구나. 내가 뭔가 감투가 필요하다. 집에서도 주인 소리를 못 듣는데 와이프도 없는 판국에 시장이라도 되어야겠다. 그렇구나. 네, 그런 거겠네요. 남자의 도시의 휴진이 되겠다. 남자의 어떤 이걸 무슨 욕망이라고 해야 돼? 입신양명? 내가 호칭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감투욕? 뭐야 대체? 권력욕? 명예욕? 그러니까 결핍이 권력용으로 가는. 그렇죠. 이 여주인공의 태도가 한국의 특히 여성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주가 애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난 처음에 이거 처음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역시 일본 드라마의 어떤 그 한계를 못 넘나 했거든요.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게 도발적인 질문이겠지만 여기서 역시 대중적인 드라마니까 여기서는 못 넘는데 아니야.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진짜 아니야. 네. 아니야. 그러니까 여주가 기본적으로 애교가 많고 귀엽잖아. 사람이 귀엽죠. 귀여운 타입인데 너무 귀여워요. 좀 지나치게 싹싹한 거 있지. 맞아.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앉고 네. 그다음에 꼬박꼬박 존칭 쓰고. 저는 무릎 꿇고 앉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일본 문화가 원래 남녀 다 무릎을 꿇고 앉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닥에 앉을 때는 이 남편도 왜 남편이 된 이름이 뭐였지? 치자키. 치자키도 정좌라고 하지. 누군가 이렇게 좌석에 앉을 때는 이 여자네 집에 갔을 때도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본 문화다.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면 여성들은 특히나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앉거나. 네. 왜냐면 양반 다리를 잘 안 해요. 일본 여성들은. 그래서 그 트와이스 있잖아. 네. 트와이스 친구들도 그 연습실에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있을 때도 그 새 친구들은 양반 다리를 안 하죠. 일본에서 온 세 명은 모모사나 미나인가요? 미나. 네. 그러니까 가끔 너무 힘들어서 가끔 그렇게 앉을 때가 있는데 옆으로 거의 안 앉아. 딴 애들이 우리나라 여자애들이랑 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철퍽철퍽 앉아 대충 있는데 앉는데 절대 안 그래. 생각해 보면은 옛날부터 기모노 입었잖아요. 네. 기모노 입고는 그 자세 외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무릎 꿇는다는 것도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잘 안 하거나 벌 설 때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류의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다 좀 약간 걸리잖아. 다 걸려. 맞아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문간에서 이제 공손하게 구는 거 있잖아. 다녀오세요. 사장님 나가시는데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뜨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문화적 맥락도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마토 나데시코란 무엇인가?
그죠. 야마토 나데시코. 이게 이제 우리로 지금 우리말로 거의 그 초월 번역을 해보자면 요조숙녀라고 보통 옛날에 그죠. 번역했어요? 곧 현모양처가 될 아주 그 요조숙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태도. 왠지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여자. 그렇죠. 근데 이제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경우 야마토는 이제 뭐 옛날 일본의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데시코는 뭐냐면 꽃이름이에요. 꽃이름. 페랭이 꽃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페랭이 꽃이 약간 꽃이 이게 그 청초하잖아요. 파란색의 그 들꽃 같아. 그러니까 네. 뭐냐면 꽃이 좀 수수해요. 먼지 꽃이 초롬하잖아. 들꽃처럼 그 수수한 거야. 뭔가 화려한 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소박하고 단아하고 청초하고 얌전하고 흔히 말하는 여성에게 옛날 어른들이 바랐던 어떤 모습이죠. 화려하지 않고 네. 막 그런 단아한 이런 느낌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보면 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소박하고 조신한 아름다움 되게 옛날 말인데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이거 좀 더 나가면 돼.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어떤 정조와 뭐 그런 걸 내조를 지키는 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얌전하고 예의 바른 그런 여자들한테 쓰이는 거고 이게 남편의 백업을 위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말에 굳이 함의를 따지자면 거기까지 가는 거지만 네. 일단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은 결혼을 앞두고 선택을 당할 때 그녀들이 품평회를 당할 어떤 그 네. 항목이라는 거지. 항목을 가진 태도라는 거지. 순종적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소박하고 조신한 어떤 이상형의 이데아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네. 우리가 이 시대에선 이런 여성의 가치로 친다였는데 알잖아. 그렇게 가치가 되는 순간 우리 유신 때처럼 뭐가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게 내가 장착해야 될 함양해야 될 어떤 옵션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마토 나데시코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잘 안 쓰는데 이게 최근에 회자된 건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누구야 그 일본의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고 우리나라 요조숙녀로 이게 번안돼서 한여로 김희선 씨가 나온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야마토 나데시코가 있었는데 마츠시마 나나코가 주연했던 엄청난 진짜 리터럴리 된장녀. 뭐냐면 그 미소녀구나 미소녀. 그 제목은 야마토 나데시코인데 완전 반대인 여자야. 뒷공은 거군요. 뭐냐면은 미소된장녀. 그러니까 태도는 진짜 야마토 나데시코를 다 갖췄어요. 왜냐면 네. 그렇게 구니까. 이 여자의 목표는 뭐냐면 그 비행기 승무원인데 최고의 부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미팅을 나가고 미팅 할 때 이 여자의 목표가 뭐냐면은 마주를 잡는 거예요. 말주인. 근데 말주인은 뭐 일본은 뭐 무슨 회원처럼 이렇게 말 배지 같은 주인 게 있나 배지가 봐요?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양복에 말 배지가 있는지 보는 거야. 나가자마자. 승마가 제일 비싼 취미니까. 그래서 그럼요. 말 키우는 게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가 한때 수학자였으나 집안이 어려워서 그 꿈을 접은 생선 장수가 있어요. 생선. 그 사람과 사랑한다는 얘기야. 너무 이게 진짜 너무 좀 설정이 악랄하잖아. 네, 진짜 악랄해요. 좀 악랄한 설정에서의 그래서 반전적인 의미로 야마토 나데시코였는데. 진짜 밑도 끝도 없다. 밑도 끝도 없죠. 뭐야? 근데 드라마는 재밌는데 약간 그 주제의식 자체가 약간 여혐으로 볼 수 있다. 왠지 그 남자 주인공은 생선을 썰어줄 때 토막을 잘 내줄 것 같아요. n분의 1로 잘 싸우지 않게 수학자 출신이니까. 남자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 이제 이런 야마토 나데시코 공손하게 구는 우리 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에도 늘 나오는 여성들 특히 엄마들의 태도 있잖아요. 네, 뭔가 네. 말도 비음이 엄청 섞여서 네. 그랬니 저랬니 어쨌니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어머니들 좀 소뚜껑 던지는 이런 거 아니라 그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 이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엄마 말투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드라마에서 이 야마토 나데시코가 우리 셋 다 되게 불편했잖아. 네. 아까 말했던 이 드라마가 한계가 여기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이제 그 여주의 태도는 뭐냐면 해준다. 왜 돈 받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상적인 주부나 이렇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이상향이 있잖아. 여기에 복무한다. 그죠. 내가 피고용인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월급 받을 때 월급 받는 나의 일이 이것이다. 그럼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한다. 근데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외려 남자라서 괜히 더 걱정되는 거야. 왜 그 남자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 여성이신 시호님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처음에 이거. 저는 외려 이게 외국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사실은 판타지잖아. 너무.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되게 진공 상태에 살잖아요. 너무 사람 심성도 좋고 막 어디 뭐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드라마가 약간 EBS 재연 드라마 같잖아. 그래서 느낌이 진공 상태에 동화 속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아예 좀 판타지로 치환돼서 봐서 막 불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외려. 내 주변의 남자들은
처음 그 부분을 넘기가 되게 좀 힘들어했어 다들. 이거 좀 그냥 설정으로 봐서 저는 아니, 외려 덜 불편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주의 그런 공손함, 무릎 꿇고 막 이런 걸 어떤 부분에선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즐기게 되잖아요. 그 즐겨지는 심리가 내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저는 그것보다는 그 여자 주인공 일하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왜 돈을 받았으면 열심히 한다. 내가 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게 더 불편했어요. 아 그래? 네. 왜? 그런 게 더 불편했었어요.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아예 사원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회사에 충성해야 하나. 네.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계속 인터뷰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맨 처음에 파견 사원일 때 막 어떤가요 했을 때 막 일을 할 때는 어떻고요 하는데 저는 그게 더 깝깝한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자기가 먼저 제안한 일이니까 처음에 확실히 하겠다. 뭐 그런 건 이제 있는 거죠. 외려 이런 설정은 그냥 설정이구나 하고 넘어가서 저는 외려 덜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 잘 걸린 게 일단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직업의 도, 윤리 네. 그거를 굉장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내 직업으로서. 그래서 그거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진이라는 드라마 네. 타임슬립 닥터 진에서 되도 않는 그 얘들이 직업 윤리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나는 최고의 뭐 스시장이 될 거야. 초밥왕 이런 데서 초밥왕이 될 거야. 네. 그런 거가 윤리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 유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거기 유곽이 다 몸을 파는 여성 율락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그 당시 페니실린이 없으니까 성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최고의 그 유곽의 최고 녹화제인가 뭐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결국 거기선 잘해봤자 최고의 기생의 최고의 찍어봤자 최고 어디 기념인 거죠 그냥. 부잣집 후처로 들어가는 게 다야. 맞아요. 나중에 이제 부잣집이 그 후처가 화려하게 사가잖아. 그 여자를 사가는 거니까 네. 화려하게 하고 간다고. 근데 그걸 보고 갑자기 그 애가 눈물을 흘리면 저도 훌륭한 기녀가 될 거예요 이러는 거야 어릴 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애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게 드라마에서 온당하게 만들어주려고 감동적인 음악을 깔면서 저도 이상하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직업윤리가 더 큰 가치를 매몰시켜버리는 시점이 있어요. 엄마 저는 최고의 룸사롱 템프로가 될 거예요. 템프로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실제 그런 만화 있잖아요. 여제라고. 그치 최고의 여제 그치 여제 뭐 그런 거 난 밤의 황제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윤리가 강해지면 이 사람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여주인공도 고민하는 거야. 돈을 주면 돈값을 한다. 네. 내 직업윤리랄까 흔히 말 태만하지 않고 돈 안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윤리를 다 안다라는 어떤 그 태도로 이제 저는 이제 거죠. 저는 그게 외려 더 불편했었어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다른 거는 그냥 이런 남녀 관계 이거는 그냥 설정으로 그냥 넘어가지는데 저거는 설정으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 착취, 직업 착취, 뭐 중소기업 문제 그런 뭐랄까 착취 당하는 사람들이 착취를 본인이 착취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설정상에서 본인이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사실 난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 주면 돈만 받고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또 사람이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유신처럼 뼈를 갈아서 막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닌데 그 사이 어딘가의 정도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게 취직 못해서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취직 잘 안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조차 똑바로 못할 수 없다는 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월급 받으면 사실 우리 월급만큼은 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300만 원씩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떤 만화가분처럼 그게 저는 좀 불편했었어요. 외려. 자, 그래서 근데 조연들도 이제 눈에 띄는 조연들이 있어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했었던 건가요? 일단 한국 소속사 소속이죠. 그랬어요? 오타니 로에이. 예. 그 이케맨. 오타니 로에이. 근데 정말 일본적으로 생겼는데 일본적 미남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배우분이랑 진짜 많이 닮았어. 박정철 씨라고 많이 닮았어요. 오타니 로에이는 사실 저 기준에선 그 이제 옛날 일드 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케노우치 유타카의 하위 버전이다. 하위 버전이다. 하위 호환. 다케노우치 유타카라는 보급형이다. 배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선 저기 누구야? 최지우 씨가 일본 가서 찍은 그 어떤 그 드라마에서도 같이 했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배우 주연 배우인데 그분의 뭔가 하위 호환 약간 아쉽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생겼던데. 잘생겼죠. 근데 좀 나는 오일리하게 생겼잖아요. 오일리한 이케맨?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 보정을 해서 여자 주인공이 너무 귀여운 거 말고는 다들 일반인 느낌이 확실히 물씬 나는 건 맞는데 그런 의미 잘생긴 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 이게 우리 잘생긴 사람 한둘 봐. 맞아. 우리 드라마에 세고 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저승사자도 꽃미남 판에 저기 뭐 회사에서 얼굴로 짱 먹는다는 사람이 딱 이라는 생각을 좀 있지. 그러니까 난 사실 이것도 설정으로 넘어간다. 각기 말고 솔직히 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 여주들은 다 괜찮았다. 이상하게. 맞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이모님으로 나오는 유리상? 유리상 너무 좋죠. 그분도 아름다우시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도 예쁘고 남자 주인공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너 때문에 흥이 깨졌다. 봐봐. 지금 남주가 호시노 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남주를 정말 찌그러뜨릴 수는 없잖아. 나는 그 제작진의 고충도 느껴진다. 근데 난 오타니 로에이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 일본의 그 자기 본토에 이 사람한테는 본토지 일본이 그 이런 인기 있는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눈에 띄어서 이렇게 그 역수출된 거잖아. 본인은. 저는 여기서 처음 봐갖고.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왜 그 우리나라 영화 명량에서도 나오고. 아 그랬어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그 준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었던 거기서는 분장을 하고 나서 제가 못 알아봤나 봐요.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었던 그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귀순한 일본인이죠. 예, 이런 걸로 그 역을 또 이제 맡았었는데. 아 그랬구나. 명량을 제가 너무 지루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고용 계약 결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주와 여주 사이에 연애 감정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브 코메니까. 그렇죠. 이 장르 자체가 있습니다. 아,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데. 그럼. 자 여주는 워낙 예쁘죠. 싹싹하게 챙겨줘. 남주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여주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월급에 몇 할을 뛰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런 여자가 가사를 책임져주고 이런 여자가 자기와 동거를 하며 출퇴근에 인사하면서 웃어준다? 네. 솔직히 그 웬만한 남자는 영혼도 팔고 장기 팔아야죠. 장기 팔고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눈 한쪽만 있어 살 수 있다며. 근데 이제 남주는 자칭 프로 독신남이고 한 번의 연애에 성공한 적도 시도한 적도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 감정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평생 나는 이런 것과 연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설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를 마음에 둘 리는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디폴트로 있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당신에겐 그런 것이 없어라고 했을 때 그걸 내면하신 분. 맞아요. 나에게 있을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지. 그런 거. 그리고 여주는 성격이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치고는 완전 오지라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지라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네, 평범해요. 일본 기준 오지라퍼. 한국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리학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장님이 보니까 자기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런 마음의 벽이 있다. 그래, 내가 이것도 넘게 해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 근데 이 일본 기준에서는 이 드라마 내의 설정에서는 이제 긍정 에너지 주체 못함 이런 걸로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 기준에서는 애가 좀 밝네. 그럼요. 한국의 러브 코미디, 그냥 로맨틱 코미디 여주인공 뭐 삼순이든 뭐든 생각해 보면 지나치죠. 그죠. 이 여성은 너무 지나치게 순종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순이가 그 수틀리면 현빈 조인트 까잖아 바로. 그러니까. 삼순이는 뭐 너무 명불허전이라. 그러니까 이제 남주 입장에선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주가 성적 어필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 여혐 논란에서 이게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이 지점들을 드라마가 짚고 갑니다. 이게 이제 남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자기들은 계약 결혼인데 남들한테 안 알렸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딱 보니 어색해 보이잖아. 이상해. 쟤들 뭐지 자꾸 성 부르고 이름도 안 부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신혼부부를 연출하기 위해선 우리가 뭔가 좀 스킨십이 있어야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막 허그데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껴안는 날. 화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 그리고 심지어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 섹스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그건 좋아할 땐죠.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얘기를 먼저 하면 이 동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이비토 그러니까 애인이 되자.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자고 제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미 내가 보기 그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갔는데 드라마가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야. 사실은 설명을 안 했어. 왜냐면 네. 앞에 이 남자가 그 문조들한테 먹이주고 하는 게 이 남자 참 좋은 남자다. 네. 인성이 됐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해서 이 남자에게 호감이 가지는 건 맞는데 어느 순간 그 호감이 있는 거와 내가 너의 진짜 연인이 되어서 나와 뭐 어떤 이 은밀한 관계를 구축합시다라는 게 그거를 결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네. 그건 이제 결혼했다 치고 약간 그 드라마가 약간 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남주는 굉장히 그 잘 계산돼 있어. 남주 입장 솔직히 이해되잖아. 이게 여자가 예를 들어 나보고 키스해도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왜 손이나 잡거나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그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서 즉 이 남자는 갑이라는 위치를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가 혹시 갑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마음에 드는데 그 여성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게 접근했을 때 위계로 인한 어떤 접근이거나 갑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우악스러운 접근이 아닌가. 세쿠하라라고 하나요? 일본에서? 그런가? 그 뭐지 그러니까 상사가 아래 직원을 성적으로 성희롱하는 그런 거를 이제 부르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 굉장히 저하는데 그런 걸로 생각될까봐 내가 지금 나의 고용인을 그치? 내가 성희롱을 하는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주가 이렇게 답답해하잖아. 근데 이제 여주도 연애 감정이 생겼다고는 설명을 하는데 네. 그걸 좀 더 풀었어야 되는데 드라마가 대표님 말씀을 때려박다 보니까 그냥 굴러가게 만들고 막 있어요. 넘어가. 근데 이제 단서는 줘요. 최소한의 이게 남자가 자신이 케어하는 반경에 이제 자기가 살림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이제 말하자면 자기 살림에 포섭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제 본능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지. 야생 카피바라를 길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카피바라 야생 호랑이도 아니고 야생 카피바라가 좀 이렇게 좀 하찮은 동물이잖아. 아니 되게 카피바라 무해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또 초식남이잖아. 카피바라가 되게 평화의 상징이잖아. 모든 그러니까, 동물과 잘 지내는. 그러니까 야생 말을 길들인 것도 아니고 아니야. 야생 카피바라를 길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귀엽다라고 하는데 그 심리가 본능적으로 틀린 심리는 아니죠. 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제 귀엽다. 이제 남자 주인공은 무해하고 이제 사랑스럽기도 하다 이거지. 네. 중간중간에 이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해가 가요. 남자 주인공이 참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네, 점잖고 진짜 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돈을 주고받는 고용 관계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드라마가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성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있죠. 왜냐면은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고급 룸사롱에 가도 뭐 손님이 돈 줄 테니까 나가자고 같이 2차를 뭐 오늘 밤 보내자고 한다고 모든 그 여성 접대부 여성들이 오케이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는 맞잖아. 내가 그래도 난 손님이 마음에 들고 뭔가 해야지 돈을 받더라도 뭐 이렇게 성매매를 하더라도 뭐 한다 뭐 이런 식이라고 친다면은 딱 그런 약간 미묘함이 긴장감이 여기에 흐르는 거지. 내가 고용주로서 여성을 있는데 감정적으로 좋아. 근데 감정적으로 좋고 근데 여성 입장에서도 의리의 입장에서 갑인데 솔직히 이 관계 해치고 싶지 않잖아. 근데 그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게 무리할 수도 있고 혹은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 요구 사이에서 내가 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어라 그러는데 싫어요 안 돼요 하면 뭔가 그 다음날부터 어색하잖아. 그랬을 때 자기가 그걸 어떻게 납득해 나가는가. 근데 본인은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네. 그러므로 나한테는 그래도 된다라고 본인은 이제 이미 마음의 문을 연 상태인데 남자가 답답하게 굴어서 남자가 네. 너무 성인군자라서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쳐버리지 자기가. 이게 왜냐면 그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유려하게 넘어갔다고 봐요. 왜냐면 네. 보편적으로는 여자가 갈등하고 그치. 남자는 갑자기 밤마다 잠이 안 오면서 내가 이것이 끌어오르는 성욕이 이게 막 이러면서 막 푸시업을 하고. 그 유려하게 잘 넘어갔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더 비정하게 해서 슥 잘 도망갔다. 그치 잘 도망갔지.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되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남자 주인공이 성인군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 이 초식남이면 성인 초식남, 성인 군자 초식남 굉장히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저 남자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의 바르게 굴고 하등의 어떤 것마저도 상대방의 신뢰가 되지 않을까를 작은 고민하는 것도 신경 쓰고. 남성이 여성은 이미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가가기까지 그게 물론 역효과는 이게 드라마 중간에 좀 답답해요. 남자 네. 때문에 그렇긴 한데 깝깝스럽긴 합니다. 자, 직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성매매란 얘기 했잖아. 네. 네. 자, 따지고 보면 직업의 본질은 남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그 대가를 받는 건데 정말 엄정하게 들어가면 여주의 태도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이 성적인 건데 이거를 이제 눈치고 넘어가는 거지. 이 여주의 입장에서는 일도 하고 급료도 받고 남주가 사랑스럽기도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주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또 여행을 갔다 와요. 그 이모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네. 온천에 여행 갔다 오는 기차 안에서 여주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남주가 자기도 모르게 키스를 해버리고 말아요. 사랑스러우면 입을 대게 돼 있어요. 아, 왜 그래? 먹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 왠지 그걸 좋게 얘기하면 뽀뽀하고 싶다는데 왠지 이렇게 입 대고 싶다. 아 근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왠지 쓰다듬거나 만져보고 싶다는데 그거보다 더 근거리에 진짜 사랑스러운 뭔가 그러지 않나? 내가 나만 나쁜 놈이야? 아니요 맞아요 맞는 말씀. 저도 그래요. 네. 아니 뭐 왜 우리만 더러워? 자기도 모르게 키스한다는 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남자 중에 진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그녀의 숨결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키스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가불 관계인데 이 기차에서 내리기 싫다. 영원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자 주인공 죄책감에 내가 가부로서 아니 내가 성희롱을 내가 성적 착취를 자행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죄책감에 떠는데 한편 여주는 여주 입장대로 사실 온천 갔다 오면서 짜증이 나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패를 닦았는데 남자가 자기를 뭐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주는 여주대로 좀 이렇게 짜증이 올라온 상태에서 나만 좋아하나? 일단 그게 자존심도 상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남주는 여주를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반해서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사랑의 감정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건데 이 성적인 부분도 참 미묘하게 설정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남자는 초식남이니까 남자는 성적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근데 보면 여기서 이 여성은 연애 경험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애 경험이 있고 태도와 그 연애 경험을 봤을 때 이 여성은 성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 경험이 있는 여성과 성 경험이 없는 남성의 그 어떤 그 실제 세계에서 흐르는 그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 위상 차이의 그 미묘함 있잖아. 네. 근데 그걸 거기도 살짝 눈치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눈치고 넘어가. 유리하죠. 원래 왜냐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녀가 경험이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경험이 너무 없음 가지고만 고민하는 거긴 한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검색하고. 근데 그 위상차가 미묘하게 등장하는데 그 긴장 관계도 참 잘 넘어갔다. 진짜 잘 도망갔다. 진짜 스페셜리스트예요. 맞아요. 작가분이 정말. 그러니까 피할 때가 어딘지 발 뻗을 때 어딘지 잘하는 사람 있지. 진짜 프로야.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미묘한 그 불편한 문제를 막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타입 전혀 아니고 프로 라이터.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잠깐 이 작가 얘기를 잠깐 이제 새치기 하자면은 이 작가가 저번에 우리 좀비 얘기했던 I am a Hero로 영화판 각본도 쓰시고 이전작 중에 그 중세를 찍자 그 드라마 오다기리 조가 나왔던 만화를 원작인 드라마 했던 여기도 아라가키 위 나왔죠. 네, 아니 거긴 안 나왔지. 거긴 안 나왔나요? 그 립바링크의 신부라는 그 이와이 슌지 신작에 나왔던 그 여배우가 등장하는데 오다기리조랑 그 중세를 찍자도 만화책을 나중에 찾아봤는데 만화책이 되게 산만해요. 네, 맞아요. 저도 앞에 좀 몇 권 봤는데 좀 그래요. 근데 그 좀 산만한데 그걸 진짜 잘 정리했어. 드라마로 잘 걷어내서. 그래서 이야 되게 글을 잘 쓰는구나 했는데 이 작품도 그 작품인 거지. 생각해보면 중세를 찍자랑 여주인공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걸 하는데도 오늘도 씩씩하게. 어떤 지점을 어떻게 불편한 지점을 눈치고 넘어가야 되는지 잘하는. 그리고 테크니션이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잘 구분해서 잘 걷어내가지고 정리를 참 잘한다. 그게 진짜 실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의 원작을 가지고 걷어낼 거 걷어내고 정리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특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I am a Hero를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좋게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때 이제 여자 주인공에 대한 그 태도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 am a Hero의 그 원작이 워낙 네. 길고 방만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걸 90분, 10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냈을 때는 거의 뭐 베스트는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잘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잘 걷어냈다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진짜 프로 스페셜리스트 작가다. 역시나 네. 얕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주의 입장에서 카피바라. 남주는 처음에 이제 첫 경험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도망가. 길거리를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돼서 도망가. 안 돼서 도망가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첫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기 진짜 좋은 대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주연들도 그렇고 조연들도 그렇고 하는데 막 혼자 두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도망치는 거 부끄럽지만 도움이 되지만 소중한 사람에서 내가 도망치면 안 되지 하고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경험도 했겠다. 회사 가서 막 싱글벙글 웃고 애가 막 세상이 밝아졌어. 세상이 핑크빛이 곧 됐는데 잘릴 줄도 모르고. 이제 여주와 쭉 잘 살면 되잖아. 네. 그죠. 문제는 직장에서 잘립니다. 드디어 바로 이제 이때. 핵심. 네. 당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경제가 경제권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 맞아요. 때 그럼 우리 관계는 이라는 거죠. 남자 주인공이 뭐 물려받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직장이 참 안정된 직장의 사람이라서 그렇죠. 요 관계가 구축이 된 거였는데 그래서 남자 주인공 프로포즈를 합니다. 계약 결혼 상태를 진짜 결혼 사랑해서 이미 하는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진짜 결혼 상태로 바꾸자라고 해서 여주가 감동을 받아서 울려고 하는 그 찰나 근데 또 막 프레젠테이션을 해.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 일반적인 의미의 결혼관념을 그 남자는 그대로 그렇지.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일 뿐인데 네. 그것의 핵심을 우리 여자 주인공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가사를 좀 적은 값에 좀 낮춰서 해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힘드니까 같이 헤쳐나가자라고 직원에게 얘기하는 약간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한 거죠. 여기서 여주가 한마디를 날린 그건 열정페이다. 그렇지. 좋아함의 착취다. 애정의 착취다. 네. 이때부터 불편했던 이야기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마토 나데시코의 불편함,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그 말이 사실 이게 여기를 한 번 더 필터링을 안 해버리면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돈 벌어오는데 집이 좀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너는 좀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한테 돈 주는 돈, 뭐 네가 뭐 옷 사고 뭐 핸드백 사고 하는 거 좀 줄인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아빠가 돈 버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여자 주인공 그런 말, 애정의 착취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죠. 그럼 거기서 나 진짜 뭐 생각했냐면 나도 순간적으로 그럼 가족이란 게 원래 뭐지라는 생각을 잠깐 한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잖아. 결혼을 한다는 건 가불이 아니다는 거잖아.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공동 경영자라는 거지. 네, 네. 이건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는 고용이 너가 고용주가 아니라 그럼 우리 둘 다 CEO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드라마가 마침 이때 여주한테 직장이 생겨.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일이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비록 남자가 더 벌고 여자가 좀 덜 벌지만 어쨌든 맞벌이 부부가 되면서 가정의 공동 경영자가 돼서 경영자 회의를 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1차 막 2차. 2차, 3차.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그녀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 전제가 이거죠. 얼마를 벌든 벌지 않든 간에 누구로부터 들어오던 수입은 어쨌든 이건 좀 우리 안에 우리 회사의 전체 공금이지. 당신이란 주체가 나에게 나눠주는 쉐어하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걸 되게 전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하사하는 녹봉이 아니라. 그치.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전환되는 그 애정의 착취라는 말에서부터 여기까지 전환되는 게 굉장히 뭔가 머리가 시원해져요. 기가 막혀요. 시원해져요. 드라마는 이게 가족이 어떻게 경제 공동체로 연합이 됐다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가족이 되는가. 그죠. 이걸 거꾸로 보여준다고. 근데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일을 하고 바쁘니까 약간 청소도 좀 태만하고 우린 또 공동 경영자를 하니까 네. 남자가 이제 불만을 이제 그 제3차 몇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서로 솔직하게 말합시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 사실 그게 일이니까 돈 받으니까 열심히 했지. 맞아. 나 원래 하면서 했던 주옥 제가 제일 두 번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한 번 나오고 제일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 저는 네모 한 방을 동그랗게 닦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근데 가족이란 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정도의 불편까지도 같이 감수하면서 거기서 우리 늘 말하는 정도의 네. 네가 아무리 동그랗게 닦더라도 약간 라운드하게 좀 닦아 조금만 더 닦아 달라든. 근데 그 정도
정도의 그 정도를 아까 말한 그 경영자 회의에서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동그랗게는 네가 닦으면 나머지는 네모나게 내가 만들게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 경영자가 되고 여주도 직장에 나가니까 일을 나가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도 가사에 참여를 해야 돼. 네, 공동 경영자니까. 여기서 여주가 굉장히 야마토 나데시코가 되게 많이 사라져 있어. 네, 맞아요. 이미 사라져 있어. 근데 남주가 잘 못해 어리버리해서 이제 혼나는 거야. 맞아. 이제 진짜 부부처럼 점점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슬슬 가면 여주가 하는 말이 멋있습니다. 자기는 자 그러면은 이 공동 경영자 회의를 이제 슬슬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내가 가사에 대해서 신나면 열심히 하고. 서로 분담하는데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다 할게요.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죠. 그렇지. 하지만 상대는 참아야 된다. 흥이 안 나면 대충 하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래기국이 나오든 뭐 고기 산적이 나오든 그건 내 맘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거래 관계. 무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자, 이전까지는 합의된 착취의 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그 어그러지는 틈이 생기잖아. 요거를 신뢰로 해결하자. 그죠. 서로에 대한 이게 가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냐는 거지. 그죠. 그 신뢰란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정도, 그러니까 범위의 문제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선에 예를 들어 하루 3끼 뭐 일식 3찬 이게 아니라 그 3찬에서 범위로 놓으려는 거지. 2찬이 될 수도 있고 1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우리가 적어도 신뢰 아까 말했던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나태하게 착취하기 위한 아, 돈 벌었지만 이 돈은 반찬에 쓰기보단 뭐 내가 뭐 사야지. 아, 우리 마누라한테 돈을 줘야 되지만 이거 다 주긴 하니까 미리 비자금 해가지고 룸사롱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돈과 그 돈으로 제공되는 어떤 거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제공하는 그 모든 물적 심적인 모든 것이 신뢰 안에 있다. 아, 난 너를 신뢰한다. 그러면 내 돈을 준다. 그리고 나도 모든 걸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뢰라는 말로 이제 퉁쳐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여전히 경제적 협력 관계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왜냐면 그게 경제적으로 서로 유리해. 그죠. 근데 경제적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오히려 그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더 고양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나는 그 여주인공이 이 말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받고 한 노동이잖아요. 그게 나의 본성이 아니다. 이게 여성의 본성이 아니다. 이게 폐부를 찌르는 문장이지. 그러면서 야마토 나데시코가 싹 사라지는 게 사라져. 되게 재밌었어요. 눈빛부터 사라져. 바로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남자 주인공을 쳐다보잖아. 너 딱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 이게 얼마든지 비정하게 설명하면 거래 혹은 착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 그 야마토 나데시코 상에 여주가 있었던 거지. 그죠. 네. 그거를 거의 한 5, 6회를 참고 보면 네. 마지막에 사이다 같이 뭔가 단전을 훑고 내려가는 뭔가가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대가와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진실에 가까운 어떤 면을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서비스를 남편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남편은 현금이 출기고 여편 내는 말이야. 뭐 그런데 이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리는 게 거래와 상호 합의가 된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착취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 애정도 남는 거지. 애정과 신뢰도 남는 거죠. 이것이 가족의 본질의 어떤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도의 문제로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착취기 때문에 때려쳐가 아니라 착취 당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아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 내 새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좋지. 근데 아는데 그 내 새끼 입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뭔가 해야지. 근데 그게 내 새끼가 클 동안은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의지한다면 걔 입으로 들어갈 때 걔가 어떤 나한테 뭔가를 그럼 당하는 건 맞지. 근데 그랬을 때 정도의 문제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라는 거는 그 문제가 남는 거지. 신뢰의 관계에 의해서. 너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혹은 뭐 부부끼리도 당신이 나를 서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신뢰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다음 의무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도를 벗어나는 거지. 그건 이제 착취만 남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정 때문에 산다. 뭐 애 보고 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연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 부분이. 역산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은 연애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거래 관계로 갈물이 되잖아요. 결혼이란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현대의 결혼이란 거는. 근데 정작 돈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파혼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 좋아서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 신부 될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 공동 명의를 요구하네요. 이러면서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파혼당하고 막 이러는데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 손도 꼼짝 안 해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되지 않은 서로에 대한 착취가 합의 안 된 상태에서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이제 파혼하고 네. 감정상으로 그러는데 지금 이 드라마는 취직으로 시작해서 애정으로 역산되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네. 참신해. 이게 모든 걸 이제 이 드라마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을 계량하고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든 가족관계든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회사에서도 하는데 왜 못하냐 이거지. 그 뭔가 당신에게 불편한 거, 왜 엄마 밥 안 해줘? 왜 빨래 안 해줘? 너 왜 돈 못 벌어와? 이거만큼 안 해라고 하는데 그 불편해서 그럼 내가 얼마만큼 더 나가서 벌어야 돼? 애 학원비 때문에 당신은 지금 야근해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밤엔 대리운전 기사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애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그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홍 작가님 말씀하신 그 뭐 안 되다가 보면 파혼하고 이혼하는 것처럼 서로가 기준점과 기준치가 다른데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그걸 맞출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서로가 갖고 있는 기준치와 기준치가 충돌했을 때 그냥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를 잘 못 잡는.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의 기준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 20세기부터 시작된 사랑과 결혼에 대한 환상, 무조건 영원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상대에 대한 충성이라는 걸로 이 낭만에 이 모든 경제적 본질을 다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는 왜 지난주 사연자 그가 두 번째 사연자분처럼 두 번째 사연자분처럼 네. 거기 플러스 이 가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들어가면 효 이런 것까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어떤 경제적 협력체로서의 본질을 다 덮어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가치가 너무 극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꺼내야만 되는 이야기조차도 뭔가 부끄러운 듯이 말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지속되고 내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덮어지고. 대표님이 자주 하신 얘기 있잖아요. 어떤 문제나 사안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포를 떠라, 회를 떠라, 얇게 점여서 이제 이걸 좀 나눠야 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애정으로 그냥 뭉치고 가잖아요. 우리 뭐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바닥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뢰의 그 더 밑바닥에는 그런 거죠. 그 자신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주의 그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게 뭐야. 알잖아. 당연한 줄 안다고. 맞아요. 아 원래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잘했는데 사람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 근데 그동안 그게 그녀의 영혼을 갈아바친 노동이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냥 그게 원래 이 사람이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그 만약에 그렇게 노동을 했던 뭐 엄마나 아내가 내가 원래 뭐 이것도 좀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처럼 같은 공론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의미로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도 이 사람이 이거 헛다 대고 이러고 있잖아. 여자애가 뭐 이게 아니라 네 사실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던지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니네 집안은이 또 나오죠. 자 마침말 어떻게 가르쳤길래? 자 이 드라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네. 대표님 네. 역시 집안 얘기 나오나요? 아 일단 이제 헬조카를 시켜야지. 헬조카 시켜야지. 헬조선 최조카. 헬조선 최조카를 시켜야지. 일단 여자 주인공이 뭐 그냥 보통 가정에 이 애매하잖아. 대학 나와서 일찍 취직해서 그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사도 아니야. 네. 애매해. 석사가 뭐야 그게. 대표님 표정 봐. 석사 진짜 애매하잖아.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들의 그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의 어떤 트로피가 될 수 있는 직업군 같은 석사들 뭐죠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피아노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심리 뭔데 그게. 왜 자꾸 분석질이야? 뭐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애매한 스펙의 여성. 그리고 게다가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경제니까 여자 주인공이 취직하잖아요. 남자한테 네. 네. 근데 이거를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사노동 금액이 얼마 정도 책든 300만 원 정도 되죠.
250에서 300 사이인 걸로 알아요. 250은. 그럼 이제 한 달에. 최저 250으로 칩시다. 네. 250 치면 그녀에게 250을 주고 근데 이제 그녀가 같은 생활을 하니까 뭐 이것저것 뺀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류의 한 투룸 정도 되는 18평 아파트 정도 경기도권에서 한 2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한 2억 최소.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돼. 그게 없는데 그냥 2억이라고 치자. 2억 5천 뭐 2억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매달 한 100만 원 이상씩 갚아나간다고 치면 그녀도 한 50씩 네, 나도 그렇죠? 50씩 하면은 이제 그녀 200 이제 생활비 또 빼고 생활비 또 빼고 그럼 그녀에게 들어가는 돈만 200 그리고 나 생활비 쓰고 200씩 넣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세후에 내가 봤을 때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최소 그러니까 받는 돈이 최소 세후가 50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세후 금액이 500이 되려면 연봉이 거의 1억에 육박해요. 1억에 육박하죠. 한 8천, 9천 가까이 가죠. 네, 그 정도 가야 8천, 돼요. 9천 가야죠. 세후가 그러려면. 이게 7천인 갈 때 얼마부터는 세금이 확 떼어요. 그쵸. 34%가 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세후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그걸 퉁쳐서 뭐 그녀를 좀 넉넉하게 주고 우리도 좀 집 좀 괜찮은 데 살고 뭐 시내 역세권에 살고 한다 치면 그래서 그 사람 연봉은 넉넉하게 하면 1억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는 경제권을 가진 남성이어야 그 여성을 취직을 안 하고 네. 집에서 제가 그 여성이 제공하는 편의를 누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앞날 걱정 없이 산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헬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일단 어떻게 키우는 우리 아들인데. 너는 집에서. 연봉 1억인데. 그때, 아니, 우리 애는 또 공부를 석사. 그럼 이제 어머니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니, 그 뭐 심리학 석사, 박사도 아니고, 그 뭐 어디다 써먹는다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어디, 대학원 어딘데요?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일단. 외국이 아니네. 우리 집안에 맞춰야지. 집안이 뭔데 그랬더니 그 집안도 별거 없는데 그 집안이 뭔데 아들이 1억씩 버는데 아들이 잘났는데 그럼 1억 버는데 그럼 열쇠든 뭐든 뭐 해야지. 그럼 예단 맞추고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뭐 처음에는 시어머니 시도가 있을 거 아니야. 헤어져라. 물컵 시도가 있을 거야. 물컵. 차피하고. 물컵과 김치 싸다고. 물컵과 김치 싸다고의 세례가 있고. 이게 김치도 일종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각종 김치. 야, 무김치도 이제 철퇴처럼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헬조카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만나서 이제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이면 알잖아요. 벚꽃이 흩날리듯이 나박김치랑 물김치가 흩날릴 것 같고. 알잖아요.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은 여기 나온 남성에서 좀 고분고분하지 않아 절대. 그럼요. 김삼순의 현빈과 김선아 씨가 둘이 어디 고분고분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 주인공이면은 같이 있잖아요. 일단은 잤어 그냥. 첫 화에 잤어. 일단 좋아. 일단 여자가 예뻐서 좋아. 잤어. 근데 자고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에 둘 다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싸워. 그렇지.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네가 뭔데 이러면서 뭐 각자 뭐 이러다가 헤어지겠지. 네가 이러기로 했잖아. 이러면 서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그 얘기도 나올 거야.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애써 눈치고 넘어갔던 거. 너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가 몇 명이고 바로 이제 서로. 그래서 너는 지금 그 나이까지 모태솔로기 자랑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헬적화가 되면 이제 끝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되게 창의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이 관계를 재정의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애정과 결혼에 대해 정의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니 헬적화를 하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헬로 끝난다. 저스트 헬. 적화. 헬의 최적화시켜. 거기다가 이제 숨겨진 혈연 관계 나오고. 그렇죠. 사실 알고 봤더니 둘이 남매야. 백혈병은 누가 걸리나요?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남이었어. 근데 맨 처음에 자고 시작했잖아. 네. 그 여주인공 임신했어. 근데 어떻게 우린 또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애는 죽일 수 없으니 공중파에서 애는 죽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는 그럼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줄 테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장모님과 우리 아버지가 키워줄 테니 재정이 된 가족이 키워줄 테니 우리 며느리인지 딸인지 알 수 없지만 새 출발하고 되면서 그러면은 탈조센으로 끝나는 겁니까? 가족은 이상하게 해체와 재조합을 거듭하면서 맞아. 이상한 해체와 재조합.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면 나의 그 이모 유리상과 사랑에 빠진 거지 남자가. 그렇지. 그런 또 탈출구가. 네. 이게 헬적화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헬적화를 시작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관계를 재정의할 때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뭔가를 올린다라는 방식이 참 맞아요. 참 상식적으로 참 어렵구나. 근데 이것도 굉장히 뻔뻔한 설정이라 이 드라마도 가능하긴 했죠. 그렇죠. 앉아봐 이게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또 끊임없이 그리고 망상을 하잖아요.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빌로 착 처리를 하니까 이게 좀 뮤직비디오 같은 좀 장난기는 뮤직비디오 같은 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작가와 감독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좀 더 그 색채가 리얼감 있는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러면 이건 뭐 임성한 드라마지 뭐 사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왜냐면 뒷부분은 얘기하려다가 참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래가지고 뭐 사연이 그렇게 돼서 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되고 저는 싸우고 뭐 결혼하고 헤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네이트판에 올리고 네이트판에 올려서 신상이 털리고 IP가 주소 추적돼서 그 사연의 해적하는 끝도 그 없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막 글 떠올리고 반박글 올리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언젠가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지만 한국 막장의 임성한이라는 임성한의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크고 위상이 있다. 임성한은 나름의 클래스가 있다. 이것은 저희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유신 다음으로 중요하다. 근데 임성한 님이 했다면 여기에 이제 저기 약간 초월적인 세계가 아, 근데 이분은 점점 군에서 레이저 쏘고. 이분은 좀 한번 폭주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복귀가 원상 복귀가 안 되고 원대 복귀가 안 되고 약간 관동군처럼 다 죽여. 계속 국경선을 넘어가는 게 개마저 죽여. 근데 이제 그거는 전 또 이제 그게 임성한 작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은 다 얘기했지만 미리 한번 예고만 해보자면 하자면 임성한 작가가 그렇게 폭주를 하거나 임성한 작가의 세계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임성한 작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작가 개인의 캐리력에 기대는 한국 드라마 시스템의 그 기형적인 제작 환경도 문제가 있다. 연출 감독이 있고 작가가 있고 배우도 있고 뭐 촬영 감독도 있는데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작가 개인의 캐리력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러니까 작가한테 모든 권력과 책임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재능 있는 작가도 그렇게 하면 뭐 막 나가는 거지 뭐. 자, 이제 슬슬 이 드라마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먼저 시온님 먼저. 아무래도 여성인 만큼. 저는 뭐 일단은 되게 재밌게 봤고 좀 동화스러운 얘기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연이든 조연이든 중간중간에 전 좋은 대사가 나와서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일단 유리상도 그렇지만 그 자주 가던 바의 마스터가 했던 대사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인간은 참 슬픈 생물이라면서 마음을 주면 줄수록 왜 사람은 보답을 바라게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랑하면 보답 바라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가 보답을 바라고 계산을 하는 거는 너가 덜 사랑해서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스터가 보답을 바라게 되는데 이게 같은 사랑이 아니라도 뭐 다른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뭐 돈이라든지 뭐 어떤 지위라든지 근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나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엔딩을 맞이한다. 그지.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른바 본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특히서 주로 친구들끼리 자취할 때 많이 겪는 함정이죠. 그렇죠. 왜 나만 청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안 하기 시작한 맨날 냉장고 왜 나만 채워놔 뭐 이런 거잖아요. 동굴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아무리 이제 서로 사랑을 해도 보답을 바라는 게 자연스럽지 맞아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기만 하는 게 문제지. 맞아요. 보답을 바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드라마는 드라마 주제 자체가 그걸 드라이하게 그 대표님 표현 말 맞다나 그 걷어내는 데 있잖아. 뼈와 살을. 그렇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자체가 이제 결혼 관계로 이게 뭐 착취나 애정이나 돈이나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왜 소수자나 아니면은 그 싱글 열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리상의 얘기를 하면서도 젊은 여자들이 막 얘기를 할 때 당신처럼 나이 든 여자가 어디 감히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분 나 통쾌했어. 정말 저도 너무 통쾌했어요. 너 지금 네가 나중에 될 거를 너가 미리 욕하고 있다. 너도 그거 빨리 깨부셔라. 그래야지 너도 편해져. 이게 너무 통쾌한 거야. 너가 저주하고 있는 것이 너의 미래다라는 거 있잖아. 진짜 좋았었어요. 그 대사. 훌륭했죠. 저는 여주가 가와이한 건 알겠는데요. 제 감상은 이렇습니다. 그 여주에 100% 나오는 왜 남편이 그 바람 펴가지고 이혼해갖고 그 자기 친정인 청과물 가게로 돌아가가지고 왜 그 야채 잼 팔고 있는 친구 있잖아. 남편의 핑계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근데 너의 사랑이 시험하기 위해서 딴 여자랑 바람 폈대. 그건 이제 뭐지?
코너에 몰리고 이제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거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최근에 네이트판에서 발견한 소식 중에 뭐가 있었지? 그 남자가 자기 친구인가? 뭐 이렇게 어디서 모텔에 갔다 오는 걸 보고. 뭐 지인과. 뭐 근데 여성이랑 아직 뭔가 관계를 안 했나? 그래가지고 너를 최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미리 시험해봤어. 미리 연습했어. 나랑 연습하자고 나랑.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있잖아요. 연습도 실전도 나랑.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더 이상 제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친구 여주의 네. 친구로 나오는 이분 있잖아. 네. 너무 예쁜 거야. 예뻤어요. 전 사실 여주보다 이분이 더 이뻤어요. 저는. 저의 취향은. 일단 사실은 그냥 이쪽이었습니다. 딱 절대적으로 딱 해보면은 이 친구가 더 저도 미녀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주가 표정 연기가 참 좋아요. 특히 하는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치, 사랑스러웠죠. 진짜. 자, 대표님. 네? 이 드라마를 한국 시청자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추천사를 선택을 하실지. 소재나 내용이 어그로 그 자체거든요. 인간의 그 어떤 보편적으로 그냥 나고자라면서 받아들인 관념에 정면 도전하는 얘기인데 그걸 아까 우리가 왜 헬적화 제가 왜 그 농담 삼아 그걸 왜 했냐면 네. 보통 이제 그걸 얘기로 풀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헬적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그 관념과 거기에 정면으로 나 스스로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잘 풀었어요. 네, 이 드라마. 스며들듯이 글쎄요. 때려 넣은 건 맞고 때려 넣은 건 맞는데 이제 뻔뻔했다. 그죠? 그 뻔뻔한 게 좋았다. 처음에는 웃기고 그냥 이거 뭐야 대도 않는 설정인데 근데 막상 듣다 보면 그게 되게 깊이 있는 그 사고에서 출발한 질문과 대사들이 이제 막 계속 나오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결혼이나 그런 관념들 우리가 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보고 또 나가 만약 결혼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쵸. 점 그런 부분에서 뭐 굳이 가족관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러브 코미디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네 훌륭해요. 재밌어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게 최신작 되게 뜨끈뜨끈한 거잖아요. 네. 작년 말에 나온 건데 일드의 어떤 최신 트렌드를 근데 사실 드라마, 영상 이런 게 사실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비해서. 그건 냉정하게 사실인데 이 드라마 기획 의도가 몹시 성공한 드라마다. 마지막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만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채널 W에서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케이블 채널 중에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한국어 자막 작업을 일찍 본 적이 없어요. 채널 W가 원래 그 일본 쪽 거를 수입해서 이거를 드라마를 하시는데 자막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저도 미리 듣긴 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데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쓰여진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있으면 그게 한국어로 바뀌어져서 인쇄가 된 상태에서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그대로 된 것처럼 마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채널 W 어차피 이걸로 보셔야 될 거거든요. 자막 작업이 여기 그 채널 W에서 됐기 때문에 자막 작업 결과 구경하는 것도 깨알 같은 재미를 줄 겁니다. 뭐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면은 누구 이름 뜰 때 그거를 한글로 했는데 위화감이 1도 없어요. 간만에 일본 드라마의 어떤 그런 클래스를 좀 느꼈다라는 수준 높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 일드의 어떤 소재와 표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미드의 스타일을 훔쳤죠.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어떤 결정체거든요. 도깨비가 딱 그 얘기예요. 정체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출,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전개 긴박감, 배우들의 연기, 에너지, 때깔 이런 거는 한국 드라마가 갖고 있는 퀄리티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기본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용감하게 시작을 해서 결론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피해가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좀 비교를 해보면. 피해간다는 것도 있지만 난 사실 왜냐면 이 드라마 우리 막상 보면 질문 자체는 도발적인데 되게 드라마가 온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이디어랄까 어떤 그 클래스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피해가고 정면 승부 이런 느낌보다도 분명히 그 피해가는 와중에서도 뭔가 방법론을 찾아내는 요 아주 그 제3의 길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것들이 좀 아니 저는 정면 승부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거 완전 정면 승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드라마 하잖아. 조기 종영돼. 나는 그럴 거라고 봐요. 난 난리 난다고. 게시판에 욕먹다가.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뭐 왜냐면 우리나라 10년 전만 해도 옥탑방 고향에서 젊은 남자애가 섹스하고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벌써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아니 10년 전에 그랬대. 그때도 이미 그랬대. 그러니까 무슨 그 10년 전엔 일본은 이미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건 오히려 얘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여기에 이런 같은 설정으로 양념을 쳐서 해열적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된장 국물인지 고추장 국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맵고 끝나는 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모든 거의 전연령대인 느낌의 온건함 속에서 네. 이렇게 예리하게 주제를 파고드는 게는 오히려 좀 더 클래스가 있다. 어렵다 이거지. 이렇게 진짜 물 흘러가듯이 잘 풀다니. 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드라마를 보는데 그 문제들을 너무 명장하게 드러내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겁나는 거 있잖아. 저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지. 어떻게 끝까지 가서 드러낼 걸 다 드러내고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걸 보는데 사실 이제 대표님 말한 클라스는 내가 느낀 걸로 따지면 이런 거겠다.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게 클라스야라고 넣는 게 없이 그냥 평온한 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아무것인 이야기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보는 순간 거부감이 들어서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차근차근히 풀어내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거죠. 네. 외려 치닫는 스토리로 가기가 더 쉽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라니까. 네, 이게 더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죠. 그치.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건 된다?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 드라마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3부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보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끄집어내 왔고요. 자, 드라마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3부에서 결혼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